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뭐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형국이지만요. 특별히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소외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런가?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삼성전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분기에 생각보다 좋았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네, 깝깝합니다. 네. 지난 25일부터 17일 지난 이번 달만 들어서 6번이나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네, 깝깝합니다. 실적은 아주 좋은데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네. 1분기에만 삼성전자를 팔아치운 것만 1조 100억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부터 어제까지 18일째 순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럼 언제쯤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질문 하실 텐데 외국인들의 그 매도나 매수세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를 위주로 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재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 어쩔 수 없이 그 프로그램상 그 신흥국 시장을 줄일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대장주를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5%였는데 지금 51%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과 그리고 중국 상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환율도 그 외국인이 수급의 변곡점을 보는 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입니다. 지금 1,250원, 30원 가거든요. 이게 지금 매크로하고 같이 맞물려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고요. 현재 그 중국의 봉쇄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해 지역에 봉쇄되는 여러 성들을 보면 거기에 전 세계의 IT 기업들이 몰려 있고 제조기업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나 수급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성전자에게는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아주 좋은데 신성장 동력인 파운드리에서 그렇게 크게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TSMC는 1분기에 엄청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TSMC에 많이 밀리는 듯한 것이 또 정시에는 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글로벌 우려, 강달러. 근데 뭐 삼성전자만 영향 있나요?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 뭐 수급이 중요하고요. 네. 한국을 사면 삼성전자 사고 지금은 한국을 파는 게 아니라 이머징을 파는 시장을 거거든요. 팔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을 팔면 삼성전자를 파니까 수급의 요인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운드리 얘기를 하셨는데요. 메모리는 원래 삼성전자가 뭐 절대 강자고요. 파운드리는 단어가 잘 안 해주시. 파운드리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면 뭐 그러니까 공장, 주물 공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요거 생산해내죠. 이렇게 부탁하면 생산을 대행해 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대만의 TSMC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이 TSMC를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아직 성과는 안 나는 모양이죠? 네. 지난달이었죠. 아주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컨퍼런스에서 여기 GTC 2022라는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용 제품이 H1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트랜지스터가 800억 개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GPU 장치인데 이 수급을 TSMC가 가져가느냐, 삼성전자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이 물량을 TSMC에 줘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4나노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삼성전자도 4나노 공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 물량이 뺏기면서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높은 시선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였죠. 14일 날 공개된 TSMC의 1분기 실적도 사실 이걸 좀 반영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35.5%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이 20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9조입니다. 그러니까 2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9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5%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도 물론 1분기 실적이 좋았죠. 그 77조를 하고 영업이익 14조인데 여기서 파운드리만 좀 떼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매출액을 약 7조로 보고 있거든요. 영업이익은 이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TSMC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율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계속 시시하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엔비디아 걸 못 따낸 이유 중에 하나가 30% 수율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의 수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메모리하고는 달리 파운드리는 오더를 주는 사람이 칩을 주지 않습니까? 이 칩을 이렇게 생산해 달라고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에게는 수율이 굉장히 직격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성전자가 빨리 회복하지 않는 이상 파운드리에서 빠른 추격은 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못한다기보다 사실 야심차게 좀 TSMC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건데 TSMC가 잘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워낙 빨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가 1등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고도로 다양해지고 이 기기들도 다양해지는데 이거 생산해줘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데 인텔도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이건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인텔이 발표를 했죠. 인텔이 이제 10나노 이하 공정에서 운전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인텔이 파운드리를 해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텔이 공장이 어디에다가 이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미국에는 애리조나하고 오하이오주에 24조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이트가 어디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에 106조를 투자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에 공장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이스라엘의 파운드리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6조에 인수를 하면서 이 공장을 이탈리아에 만들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읽어보면 반도체는 더 이상 산업이라기보다는 안보 영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 인텔이 원래 비메모리 강자인데 파운드리까지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의 모든 걸 의존하지 않겠다고 읽어야 됩니다. 그만큼 이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의 파운드리는 단순한 삼성전자에게 새로운 경쟁자가 생겼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리스크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같이 봐야 이 부분에서 새로운 전략을 좀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 이유들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죄다 여기저기 걱정되는 뭐 우려스러운 얘기뿐이네요. 기대감보다는. 네. 또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리오프닝에 다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모두 컴퓨터 사고 뭐 태블릿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가 좀 줄고 네. 그다음에 또 경기가 침체로 되면서 전자제품 수요가 줄 것이다. 전통적인 메모리 부분도 부진할 것이라는 또 우려도 있고요. 네. 네. 반도체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마 중국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예, 중국의 현재 정부가 상해를 비롯해서 군산, 선전, 지난주에는 저장성, 산시성, 흔안성을 다 이제 봉쇄를 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이 지역이 어디냐면 중국 전 세계의 IT 공장들이 대부분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애플 공장도 여기 많고요. 그러다 폭스콘도 여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봉쇄되면 향후에 반도체 공급이 줄겠구나. 수요가 주니까. 라는 것 때문에 현재 당장은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디램 가격을 보면 지난주 디램 현물 가격이 1.44%, 그러니까 7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낸드까지 지금 가격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상해 때문에, 봉쇄 때문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더 큰 문제는 이제 조금 이게 풀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인플레이션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수요해왔던 이런 것들이 같이 꺾이면서 중장기적으로도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은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문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팩트 위주로 체크를 하는 거지 또 모릅니다. 몇 개월 후에는 뭐 작년이잖아요. 뭐 외국계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난리를 쳐가지고요. 뭐 주가도 엄청 흔들린 적도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또 뭐 슬그머니 업황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하고 꼬리 내려가지고 좋아진다고 하고요. 네. 예, 전망이 그만큼 어려운 거죠. SK 하이닉스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온리 이 반도체 네. 메모리 쪽이니까 조금 더 가볍고요. 조금 저희 앞 코너에서도 또 반도체 관심 종목으로 SK 하이닉스 얘기하고 왔거든요. 또 여러 그 기업 인수, ARM도 인수하겠다고 공언했고 M&A 건도 좀 재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SK 그룹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부터 굵직굵직한 것을 M&A 하면서 이제 퀀텀 점프를 계속 최태원 회장이 뭐 그렇죠. 대단한 결단이었고 엄청난 예, 사실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성과였죠. SK 예, 하이닉스. 그래서 아마 네. ARM을 만약에 인수한다면 네. 반도체 왕국의 알파 오메가를 다 가집니다. 네. 예, 사실은 SK그룹 하이닉스 이 경우에는 이미 낸드 쪽 인텔 거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키파운드리도 인수했죠. 네. ARM은 어떤 기업이냐면 ARM은 쉽게 이야기해서 팹리스 기업의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CPU를 만드는 인텔이나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모든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의 포맷, 원 포맷은 모두 ARM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팹리스의 팹리스라 그러거든요. 네. 그만큼 핵심 기업이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ARM을 인수한다면 이건 아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아마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를 아마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늘 2인자 자리에 있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반도체의 헤게모니 하나를 잡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산업으로서는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지금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걸 허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가장 덩어리도 크고요, 사실. 문제죠. 네. 이미 엔비디아 같은 데서 입지를 했는데 네. 반대를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독점 문제가 걸리기 네. 때문에.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공동 인수의 전략을 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인수를 통해서 지금 ARM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주주총회에서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ARM은 팹리스 쪽이군요. 네. 파운드리, 제가 말씀드린 파운드리 반도체 만드는 공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팹리스는 공장이 없는 설계사무소다. 설계사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돼요. 자, 좀 반도체 업황에 뭐 부정적인 요인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좀 돌파구는 없는지 긍정적인 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수요가 준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면서 전장화, 모든 것들이 수요가 쓰면서 전장화에 따른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뭐 요즘 자동차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자동차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게 됐죠. 달리는 컴퓨터래잖아요. 네, 그렇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백미러에도 반도체가 가거든요. 백미러를 우리가 조정할 때 들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 반도체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싸니까 무슨 문제 생기느냐? 안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단가가 따지니까.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는 대부분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드는데 8인치 웨이퍼는 이미 생산을 다 거의 중단했는데 그래서 요즘 동부 반도체 같은 경우가 DBIT, 8인치 때문에 오히려 맞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지난 11일 날 유럽에서 그 BMW 그룹의 올리버 집세 총괄 사장이 컨퍼런스를 하나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까지 자동차 산업이 반도체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동차를 주문을 하면 52주가 걸립니다. 네, 요게 일반적으로 한 12주 정도 걸렸거든요. 반도체 리드 타임이 일반적으로 12주에서 16주입니다. 반도체를 주문하면 걸리는데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문하면 50주를 리드 타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많고 굉장히 부족한데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반도체 재료, 특히 자동차용 전장용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을 하기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그 전력용 반도체 PMIC라 그러는데
이 부분의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PMIC 관련된 주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보면 투자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 여러 정책 세제 혜택이나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야가 혜택을 받을까요? 뭐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네. 너무 언론적으로 사실 발표한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예. 뭐 산학 협력하겠다, 인력 키우겠다. 근데 사실은 지금 반도체는 국가적 보안 안보 입장에서 좀 키워주고 좀 R&D 같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제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서 현재 신정부에서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조금 부양 효과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든 긍정적인 얘기를 좀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대표님도 그렇게 사실은 현실 자체가 넉넉하지는 않다는 네. 얘기입니다. 다시 좀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매듭을 좀 지으면요. 실적에 비해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주주들은 답답하고 네. 투자와 관련된 좀 조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하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은 맞거든요. 이미 고점 대비는 많이 빠져 있고요. 문제는 이제 뭐 아까 초도 이야기했지만 좀 마크로한 거시기 환경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라는 물량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에서 탈출은 제가 볼 때 마크로한 거시경제를 조금 벗어날 때쯤 되면 그때 빠르게 진입하면 사실은 오히려 현 6만 전자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도체 자체의 호황보다는 좀 거시경제에 좀 초점을 두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바라보는 게 좀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